불안에 프로가 되지 않고 불안을 다스리는 법, 주사기를 던졌다. 택시요법. 불확실한 세상을 살면서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래서 살펴봤듯이 이런 것은 불안을 느끼면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토종 도피 반응으로 몸의 일련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죠. 이때 근육은 긴장되고 호흡이 가빠지며 심박수도 빨라집니다. 그래야 위험 상황이 닥쳤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불안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는 불안해도 좀 참아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더 심각합니다. 심리적인 통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증상까지도 갖게 된다. 불안장애는 치료하면 비교적인 호전이 잘 되는 질환으로 약물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약으로 잘 치료할 수 있는데 치료도 받지 않고 계속 힘들게 참고 산다면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의사나 상담사를 찾아보라 이랬네요. 택시 안에 있는 나를 떠올려보기. 약속이 있어서 급하게 나가야 하는데 갑자기 지갑이나 핸드폰이 보이지 않거나 누군가에게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느라고 또 약속 시간 늦어서 부랴부랴 택시를 탄 기억도 있을 겁니다. 이런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한 제 택시 안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빨리 가야 하는데 신호마다 걸리고 내가 탄 택시가 가는 차선만 유독 더 막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 이런 상황에서 불안한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식은 땀이 흐르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불안을 느껴서 변형계의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면 전전도 표질의 고위 인지 기능은 감소됩니다. 이렇게 되면 알던 기억도 안 나고 할 수 있는 일도 제대로 해내지를 못합니다. 전 여러가지 걱정 때문에 불안 증상을 호소하는 이들에게 택시 안에 있다고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택시요법입니다. 불안해야 한다고 택시가 더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결과가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몸을 이완시키면 불안도 사라진다. 불안이 몰려오면 불안한 감정과 생각이 올라올 뿐만 아니라 교감신경 항진을 통해서 신체 증상도 나타난다고 했죠. 정신과 수련을 하면서 불안에 대해서 중요한 배움을 하나 얻었습니다. 릴렉스된 몸에는 불안한 생각이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안이 몰려오면 내가 지금 택시 안에서 불안해하고 있구나 하고 우선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세요. 개인 공간이라도 누워도 됩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쉼호흡. 자세를 바르게 하고 그래서 머리부터 어깨, 팔, 손, 손가락, 가슴, 등, 배, 엉덩이, 종아리, 발가락까지 쭉 내려오면서 모두 완전히 이완해 준다. 편안한 자세로 릴렉스. 근육을 어떻게 이완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타겟 근육을 10초 정도 최대한 수축시키다가 풀어주면 더 쉽습니다. 근육 이완 법으로, 근육 이완 법으로 택시 A요법의 포인트는 불안이 올라왔을 때 걱정하고 불안해하다가 또 하다고 또 결과가 달라지거나 또 좋아지지 않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뒤에 택시 안에서 눈을 감고 심호흡, 근육 이완을 시작해 보세요. 택시 기사에게 편안하게 맡기고 여행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불안에 사로잡힌 포로가 아니라 불안을 다스릴 줄 아는 캡틴으로서 자세를 가져라. 건강장애가 있어도 내 삶을 잘 사는 법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바람요법. 요즘 건강장애, 패닉 디스오더를 진단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연예인 병이라고 불릴 만큼 이 장애를 겪고 있는 연예인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건강장애는 불안장애의 일종으로 공황발작, 패닉 어태크 자주 있고 건강발작이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는 얘기 불안이 반복되면서 일상생활에 심한 지장을 주는 장애입니다.
미국 정신질환 진단 통계 연락에 의하면 공황장애의 유병률은 2에서 3% 더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황발작은 면접에 늦을까 봐서 불안한 경우와는 달리 예기치 않은데 갑자기 일어납니다. 마치 죽음이 임박한 것 같은 극심한 불안, 공포감과 함께 흉통, 호흡 곤란, 가슴 통증, 두통, 현기증 증상을 동반합니다. 발작이라고 불릴 만큼 증상이 매우 격합니다. 공황발작은 공황장애가 없는 사람도 한두 번 겪을 수 있는데 실은 저도 비슷한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자율신경의 장애 증상이 조금 나아졌을 때인데 이사를 해야 해서 남편과 집을 보러 갔습니다. 1년 정도 비어있던 집인데 문을 열고 들어설 때 갑자기 거미줄이 얼굴을 너무 놀랍게 하고 놀렸죠. 그런데 갑자기 잠시 후에 심하게 가슴이 조여오고 심장이 뛰어있을 수조차 없어서요. 기진맥진한 저를 그 자리에 넣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이 뭐야 겨우 거미줄인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몸에 마치 폭탄이 터져서 파편이 튀는 곳에서 죽다가 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제 경우는 불안 증상이라보다는 1차적인 자율신경계의 이상으로 인한 것이었지만 공황발작 증상과 아주 유사했습니다. 정말 괴로운 경험이었어요. 혹시 나도 공황장애가 아닐까? 보통 공황발작을 처음 겪는 분들은 심장이 아프고 숨쉬기가 어려운 증상 때문에 죽을 것 같다는 공포감이 몰려와 응급실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검사를 해보면 별 이상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공황발작을 몇 번 겪다가 보면 증상이 또 나타날까봐 무서워서 어디를 가거나 무슨 한 일을 하기가 겁이 납니다. 공황발작 자체는 순간적으로 일어났다가 15분에서 30분 정도 후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증상이 없을 때도 공황발작이 또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예기불안에 휩싸여서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공황발작 시의 극심한 공포, 불안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본 투쟁, 도피, 반응과 겹치는 부분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빨라짐, 땀이 많이 난다, 손발하고 또 몸이 떨린다, 숨이 막히거나 답답한 느낌이 온다, 질식할 것 같다,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이 있다, 매스 걷거나 속이 불편하다, 어지럽거나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있다. 비현실적인 느낌, 이인증, 미쳐버리거나 자살일 것 같은 두려움,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지각 이상, 몸에 열이 오르거나 오한이 난다. 극도의 불안감과 함께 이 중에서 4가지 이상의 증상이 있다면 공황발작을 의심하고 전문가를 찾아가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황장애도 대부분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병행해서 치료해야 합니다. 상담치료는 주로 앞서 배운 인지행동치료를 기반으로 하는데 환자의 70에서 80%가 상당한 호전을 보입니다. 의사들이 쓰는 표현 중에서 수행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그냥 튜브를 던져주는 것이, 약물치료라면 수용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상담치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상담치료는 불안을 낮추는 생각과 행동을 배우고 훈련해서 평생 쓸 수 있는 툴로 삼는 과정입니다. 괜찮아,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저희 친정어머니도 공황발작을 겪으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오래된 고층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갑자기 덜커덕 소리가 나더니 엘리베이터가 멈췄다고 합니다. 그 뒤로 가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가슴이 답답해지고 이러다가 심장마비가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증상. 갇힌 곳이나 사람이 많이 빠져나가기 힘든 곳에서 불안이 엄습하는 것이죠. 공포증, 광장공포증, 아고라포비아. 어머니는 좀 힘들긴 해도 엘리베이터와 지하철도 타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 없이 하시기에 공황장애 진단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황발작을 겪으면서 어머니 깨달은 것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때는 공황발작인지 저도 몰랐어요. 뭔지 몰랐어요. 나도 장사를 할 때고 너희 아빠도 공장 일로 바쁠 때라 쉴 수가 없었어. 괜찮다 괜찮다.
서서에게 수없이 말했지. 몇 달 전에도 일어났는데 금방 괜찮아. 이러다가 죽겠다 싶다가도 좀 있으면 증상이 쑥 가라앉아. 사실 저희 어머니는 정신과 의사인 제가 고민 상담을 할 정도로 지혜로운 분입니다. 어머니 말씀에 공황장애 치료에 중요한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공황발작은 바람 같은 것입니다. 한 곳에 머무는 바람은 없습니다. 바람은 모두 지나갑니다. 지금 당장 죽을 것처럼 힘들어도 결국 지나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람요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이랬지만 괜찮다는 것을 떠올리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인지행동치료요법입니다. 이러다가 죽겠다는 포부가 아니라 이러다가 지나간다라는 대체 생각을 함으로써 감정과 행동을 바꾸는 것이죠.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강하게 한다는 니체의 말을 떠올려 보세요. 공황발작이 일어나면 죽을 것 같지만 이것은 나를 죽이지 못합니다. 나는 이로 인해서 더 강해질 것입니다. 더 강해질 것입니다. 호흡은 몸이 머리에게 보내는 진정 신호이다. 호흡. 심호흡은 몸을 이완시키고 머리와 자율신경에 그렇게 긴장을 안 해도 돼.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4-2-4 호흡을 시도해 보세요. 공황발작을 겪었다면 일상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불안장애 증상이 있는 경우도 해당되는데 우선 술이나 커피를 피하고 알코올, 카페인은 자율신경을 자극하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수면입니다. 공황장애는 상당히 고통스럽고 힘든 병이지만 대부분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자, 불안장애는 감기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잠수리요법. 당신의 수면은 안녕한가요? 정신과 의사로서 진료를 하다 보면은 잠을 잘 이루지 못해서 고생하는 사람이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잠은 교감신경은 저하되고 부교감신경이 항진될 때 잘 옵니다. 휴식 소화. 투명 높이가 아니고. 자, 이렇게 당신의 하루 수면 시간은 얼마입니까? 수면은 학습 문제. 수면은 우리 신체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면의 점수는 수면은 규칙적으로 해야 되고 빛을 차단하고 명상하고 등등. 그 다음에 ADHD 잠재력 켜기, 김밥요법과 각방요법. 간혹 ADHD가 있는 제가 어떻게 환자를 치료하고 의사로 살아가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저는 직장에서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쓰며 각고의 노력을 합니다. 또 주위의 도움도 많이 받습니다. 정리정돈이 안되고 세심하지 못해서 실수가 잦고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의사로서 본업인 환자를 돌보고 치료하는 일은 온 마음을 쏟아서 잘 해냈지요. 그래. 그래서 스스로 행동치료를 함으로써 ADHD 증상을 보완한 부분도 좋지가 않습니다. ADHD 여러 증상이 학교나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사와의 미팅을 잊은 탓에 오고 있나요? 라는 문자도 자주 받아봤고 사무실이 너무 지저분하니 정리를 좀 해달라는 요청도 받아봤습니다. 당연히 여러가지 행동치료요법을 통해 제일 부족한 부분은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자극기억력을 보완하는 법은 ADHD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극기억력, 그래서 ADHD 증상이 있는 사람은 세부적인 것을 놓치지 않고 잘 마무리하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이런 자격 기억력 부족과 사만함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용하고 몇 개의 알람을 설정하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할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 목록을 정리하시죠? 그런데 어떤 타임 매니지먼트 전문가들은 그보다 캘린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캘린더 애플리케이션 덕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캘린더에 그날 끝내야 하는 일뿐만 아니라 며칠 내에 몇 주 처리해야 할 일도 같이 메모해 둡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을 2중, 3중, 4중으로 해 놓습니다. 제가 그 일을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알람이 울리도록 말이죠. 음성인식 AI 비서도 집안 곳곳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음성 메모나 메일, 예약 발송 서비스도 제가 자주 이용하는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메일 예약 발송 서비스도 제가 이용하는 도구들입니다. 메일 발송 서비스. 그래서 상사와 전화 통화가 끝나자마자 바로 메일을 작성도 하고, 지난번에 미뤄진 미팅을 언제 진행하면 될까요? 묻는 메일이 이달 말에 발송되도록 예약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이렇듯 여러 개소를 도움을 받는 것도 성인 ADHD 환자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 도움이 될 만한 두 가지 행동치료요법을 소개합니다. ADHD 잠재키기 1대 김밥요법. 여러분 김밥을 좋아하시나요? 근데 썰지 않은 기다란 김밥을 통째로 먹으면 목도 막히고 잘 씹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칼로 잘라서 먹으면 한 입에 쏙쏙 들어가고 씹기도 수월합니다. ADHD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한 가지 일을 오랜 시간 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생각해도 숨이 턱턱 막히고 까마득하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는 해야 할 일을 김밥 썰듯이 잘라서 먹기 좋은 작은 토막으로 만들면 도움이 됩니다. ADHD를 가진 제가 의대 공부를 어떻게 했을까요? 한 과목에 긴 시간 집중하는 것이 어려우니 다 잘라서 공부했습니다. 사실 김밥 요법은 ADHD가 없는 사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르는 방법은 두 가지 있습니다. 시간으로 자르거나 과업으로 자릅니다. 시험 공부 범위가 10챕터인데 양이 200페이지쯤 된다면 먼저 그 분량을 남은 날짜로 나눕니다. 열흘 정도 시간이 있다면 대략 20페이지가 하루에 할 분량, 저 김밥 한 개가 되겠죠. 그렇게 20페이지를 하루량으로 정하면 200페이지를 다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보다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하루에 소화할 분량도 30분에서 1시간 안에 할 만한 분량으로 나누고 할 때마다 체크합니다. 어린 자녀에게 ADHD가 있는 경우라면 계획한 분량을 맞췄을 때 스티커로 보상을 해줘도 좋습니다. 그래도 위해서 한 과목만 공부하면 치료하겠죠. 그러면 과목을 바꾸어줍니다. 제 경우에 시험 공부나 논문 쓰는 것을 하루 종일 해야 한다면 한 과목을 내리몇 시간 지속해서 하지 않았어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한 과목을 공부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른 과목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쉬면서 25분이라고 5분 쉬는 것 이렇게 4번 하면은 15분에서 30분 정도의 좀 더 긴 휴식을 취합니다. 짧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네요. 그리고 ADHD 잠재력키기 2대 각방요법. ADHD 성향을 가진 분들 중에서 건망증으로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남편은 제가 하루 생활하는 게 기적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건망증을 극복하기 위한 행동치료의 첫 번째는 줄이고 비우기입니다. 한동안 미니멀리즘이 유행했죠. 미니멀리즘 하면은 물건을 먼저 떠올리는데 실은 가진 것보다 아니라 해야 하는 일도 줄여야 합니다. 노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고, 예전에 정리를 도와주는 신박한 정리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지영 정리 전문가는 필요와 욕구로 물건들을 분류하고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면 나누거나 버리라고 조언하더군요. 특히 ADHD를 갖고 있다면 이렇듯 줄이고 비우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에 줄이고 비운 뒤에 남은 물건에 각각에 또 방을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각방요법. 미국에서는 특히 모든 것이 제 집이 있다, 시계도 집이 있고, 안경도 집이 있고, 자리가 있다 하듯이
이렇게 정리정돈을 힘들어하는 자녀에게 각광의 법을 써보도록 도와주세요. 너희들 각자 방이 있듯이 얘들도 방이 있어야 되지. 그렇게 건망증이 심한 경우에 물건을 빠짐없이 다 챙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3가지에서 5가지를 골라 그것만으로 잘 챙기도록 합니다. 아이들은 책, 가방, 신발, 주머니, 물병 같은 것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성인의 경우에 주의력 부족 증상이 심해 또 직장이나 가정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면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와 행동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저는 ADHD를 갖고도 그럭저럭 잘 살아왔는데요. 그러다가 40대 중반에 처음에 병원을 갔습니다. 싱글 때에는 실수가 있어도 혼자 처리하며 살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안한 성격인 남편이 너무 힘들어 하더군요. 저희 스스로 화재, 교통사고, 도난, 분실 같은 큰 사고가 날 것을 매우 걱정했습니다. 결국 정신의사를 만나 상담 후에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약물치료를 하고 있지 않지만 아이가 생기려면 안전 문제 때문에 다시 받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얼마 전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희의 실수 연발, 엉망진창 문을 열었으면 닫아야지 등등. 그래도 나는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I love you just the way you are. 침울해하는 저를 보고 위로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렇게 말했던 거죠. ADHD의 잠재력을 얽히는 첫 번째 출발점은 있는 그대로의 나. 그래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면 되니까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좀 관대해도 괜찮아. 나를 용서하는 3단계. 꼭 뭘 잘하거나 성취해서가 아니라 존재의 가치만 해도 부모의 말이 아이가 스스로 하는 말이 된다. 몇 번을 가르쳐줬는데도 아직 몰라? 이렇게 하면 언제 안 날았으면 이 정도는 했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된 습관. 그래도 잘하고 있어. 그래도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준다는 거죠. 마이아 앤젤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Do the best you can until you know better. Then when you know better. Do better. 더 잘할 때까지는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라. 더 잘하게 되면 더 잘하게 된다. 2단계 걸림돌 찾기. 다음 왜 그 일을 해내지 못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가령 운동을 시작했는데 작심 3일을 것이다면 단지 게을러서 못나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의지력이 아직 훈련되지 않았거나 무리한 계획을 세운 것도 문제일 수가 있어요. 부모로서 스스로 부족한 것이 많다면 느낀다면 나쁜 엄마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내려놓기 3단계. 마지막 단계는 내려놓기. 우리에게는 무언가를 놓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포모. 미라클 모닝이 유행하면 나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책을 읽어야 할 것 같고 사람들이 바디 프로필을 찍으면 나도 헬스장에 등록해서 몸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잘해야 한다는 생각은 정신건강 측면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정신건강에서는 나 자신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나에게 감사해. 당신도 고마워요. 긍정의 힘을 기르는 감사요법. 감사하자는 거죠. 무조건 다 잘 될 거야. 긍정적인 자세. 긍정의 비결은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이다. 감사를 하자. 과학적으로 입증된 감사의 힘. 감사요법. 세로토닌. 그래서 감사를 하면 도파민, 세로토닌의 신경전달 물질이 증가합니다. 감사 현실은 감사 일기를 쓰고 감사할 수 있는 감사 훈련이 뇌를 바꾼다. 감사하는 것이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물질에 대해서 경험에 대해서 감사하자. 그래도 감사해. 극적인 감사하자 라고 했네요. 이런 것들은 이제 김주원 교수님의 것들을 많이 참고하신 것 같아요. 나에게 다른 사람의 물질에 대해서 경험에 대해서 에필로그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회로 만드는 연애의 물결 라이저 투데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책을 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써주었다. 내면도 건강한 사회가 될 때까지 라이즈 투게더, 라이즈 투게더. 올해 초 발표된 캡틴 인터내셔널 조사 대졸 이상 답변자 40%에서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OECD 회원국에서 자살률이 1위를 하고 있으니까 엄청난 그 속에서 용기를 내어서 그래서 닥터치하고 이런 오픈 미팅을 좀 하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